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안 오셔. 이 사람이 잘 맞추나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내가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결국에는 더 큰 병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솔직한 감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뭐냐? 정신과 의사를 미치게 만드는 환자분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정신과 의사가 환자 때문에 미쳐. 그 말이 됩니까? 진정하시고, 그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미치게 만드는 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정신과 의사를 안타까워서 미치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선생님, 저는 사실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저 안 먹어도 되는 거 맞죠? 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진단을 부정하고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한데요. 물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아직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나약해서 치료를 받는다, 뭐 내가 부족해서 받는다, 내가 의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인 제가 봤을 땐요, 마치 맹장이 터졌어. 근데도 수술을 받지 않고 내가 의지로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보여요.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진료를 보고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기분 좋게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중증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셔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시면 나중에 결국에는 더 큰 병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으셨다면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더 나빠졌어요. 하시는 분들. 속상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좋아지셔서 안 오시다가 다시 또 나빠져서 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감기로 병원 가면 좋아지면 안 갑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중간에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안 오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다가 걱정되는데 이러다가 한 달, 두 달쯤 있다가 갑자기 더 그전보다 악화돼서 오시고, 그래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진료 보다가 또 반복돼. 그러면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요, 환자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과 질환은 특히나 좀 재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약물을 감량하거나 치료가 완료되었던 경우와 그냥 중간에 임의로 중단을 하는 것은 예후가 너무 달라요. 중간에 의미로 끊어버리시면은 재발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발을 자꾸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전보다 더 병이 세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결국에는 더 오랫동안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라고 오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정신과 의사는 무당이나 점술가가 아니거든요. 얼굴만 보고 몇 마디 말만 해서 알아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증상을 좀 숨기면서 이 사람이 잘 맞추나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때로는 보호자분까지 그러시면은 저희가 정말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힘든 게 있거나 어떤 특이한 어떤 증상이 있거나 뭐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시다면은 가감없이 숨김없이 말씀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빨리 내릴 수 있고 정확하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유형입니다. 선생님, 어제는 제가 시장을 갔는데 콩나물을 샀고요. 이틀 전인가? 제가 또 어딜 가가지고 친구랑 커피를 마셨고요. 3년 전에는 뭘 했고요. 5년 전에 뭘 했고, 10년 전에 뭘 했고, 20년 전에 뭘 했고. 귀에서 피가 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증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라며요. 그래서 했는데 왜 이제는 또 말이 많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은 대부분의 면담을 할 때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증상들의 단서가 되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 위주로 조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다를 떨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들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공의 시절에 이제 입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넉넉했어요. 한 번은 이제 2시간 정도 문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내가 살아온 걸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약간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6.25 사변이 나고 뭐 일사후퇴를 하고 뭐 민주항쟁을 하고 거의 이제 살아있는 그런 현대사 를 다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 말 못하더라도 또 다음번에 오셨을 때 추가로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비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냥 한정없이 앉아서 수다 떨고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환자분들. 아까워. 내 시간과 내 돈 아까워. 그러니까 조금 더 핵심적인 것 위주로 나의 증상,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예전에 혹시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1년 전에 똑같은 검사 했는데 또 하시나요? 이거 필요 없는 검사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검사다, 나는 이 검사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의사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더 앞으로도 노력할 텐데요.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필요 없는 검사를 굳이 권하는 그런 문화는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거부를 하시면은 저는 좀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특히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검사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의 상태와 한 달 전의 상태와 2달 전, 한 1년 전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검사를 내가 뭐 6개월 전에 했다, 한 달 전에 했다 해서 그게 지금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이내에 할 필요는 굳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검사들은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런 검사들을 좀 추이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게요. 정말로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겠고 반드시 환자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좀 믿어주시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주셨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조금 더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